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먼저, 3시가 되어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트카운트 팀의 차혜수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 4월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하트카운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저희 툴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소개해 드리고,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하트카운트는 여기 홈페이지를 띄워놓고 있는데 이쪽에서 바로 로그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스 솔루션이고요. 저희 시각화 기능은 이쪽에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은 모두 무료로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EDA 기능들은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채팅에 로그인할 수 있는 링크 걸어 두었거든요. 이쪽에서 아직 계정이 없으시다면 이쪽에서 계정 바로 만드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연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뭐 관심 있으시거나 활용하고 계시는 실무자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뭐 저희가 기초 콘텐츠들 강의라든지 블로그, 실습 예제들 다 이쪽 페이지에 오리지널 콘텐츠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슬랙 가입하시면은 주기적으로 저희 신규 콘텐츠들 알려드리고 있고 뉴스레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커뮤니티 가입 안 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슬랙 채팅에 또 링크를 남겨두었거든요. 이쪽에서 가입하시면은 저희 이번 웨비나 질의응답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좀 콘텐츠 업데이트 되는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고 천천히 저희 콘텐츠들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오늘 웨비나 진행해 주실 양승우 대표님께서 좀 네,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승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데이터 히어로 EDA 웨비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 블로그를 보진 않을 텐데, 오늘 강의 들으시고, 강의와 시연 보시고, 직접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구글에서 데이터 히어로 이렇게 치시고 데이터 히어로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아래에 있는 ED 블로그 중에 개별 레코드 수준의 시각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말해야 할 때를 읽어주시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뭐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실습할 수 있는지 동영상하고 실습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라하셔도 좋고 그 한 30분 정도 그냥 편하게 제 이야기 듣고 제가 시연하는 거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 한 10분 정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마 아직 강의 자료가 공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의 끝나고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잘 보일까요? 오케이. 어, 웨비나 시리즈를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은 이제 EDA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이제 EDA라는 것은 실무자가 또는 분석가가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은 일들을 할 텐데, 모델링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들이 EDA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프로파일링 한다 하면, 그러니까 개별 변수들의 어떤 특성, 분포, 모양, 특성이라고 하면 뭐 평균, 최대값, 최소값 그런 것들도 보고, 그렇게 데이터를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 들여보면서 품질 같은 것들도 검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분포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뭐, 그, 전체 평균이 어떤지, 전체 합이 어떤지, 그리고 전체 평균과 합을 또
여러 범주형 변수로 비교하면서 그런 요약하는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또 키워지게 되고 또 시각화하는 것도 하고 여기서 이제 영어로 그 가설 생성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작업이 다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다면 그 질문을 가설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가설을 시각적으로 검증하는 작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데이터를 다양한 렌즈 각도에서 들여다보면서 질문을 디벨롭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호기심을 갖고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어떤 그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들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가설 생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EDA라는 것은 그 데이터에 담긴 구조와 질서를 어떤 모형 안에 담는 작업인 그 모델링을 제외한 어떤 그 나머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뭐 EDA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정량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 변수 수준에서는 아까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고 했듯이 그 뭐 변수의 대표값, 모양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변수와 변수들 간의 관계일 텐데 그게 이제 변수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 변수 세 개를 놓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지난번 웨비나에서 여러 차원 변수를 뭐 최대 5개까지 어떻게 한 화면 안에 담을 것인가 그런 강의를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비교 작업이 사실은 그 EDA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맥락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표들이 있을 텐데 그 지표를 하나의 뭉뚱그린 숫자, 그러니까 전체 우리 회사 전체 매출만 봐서는 사실은 그냥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표를 전 분기랑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제품군, 고객군으로 비교하면서 그 차이가 드러나고 그 차이의 원인이 이게 우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찾는 작업, 비교 작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라는 것은 여기서 꼭 뭐 인과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내 중요한 지표가 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런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 역시 그 실무자가 그 내 비즈니스를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뭐 중요한 어떤 맥락의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가 조심스럽지만 결국에는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뭐 비교하는 것, 관계를 찾는 것, 뭐 이 두 가지 주제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제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 시각화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그 함의가 있냐면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 시각화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EDA가 될까요? 결국에는 요약값, 집계값을 보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균, 총합, 뭐 그 정도를 보는 것일 텐데 평균의 세계는 직관적이고 단순한데 몇 가지 문제가 그 있어요, 본질적인. 근데 평균의 가장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고 하면 평균은 통계치로서 어떤 통계적인 어떤 수치로서 로버스트하지 못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로버스트하지 않다는 건 어떤 거냐면 특정 레코드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값이든 아니면 잘못 측정된 값인지 뭐 그걸 구분하지 않고 특정 관측값의 전체 통계치가 크게 좌우된다는 얘기죠. 뭐 여기 있는 뭐 그림의 예처럼 예를 들어 이제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그 굉장한 갑부 한두 명이 타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탑승자들의 소득 수준하고 무관하게 평균이 이제 몇몇 아웃라이어 때문에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개별 레코드를 본다는 것은 약간 불확실성의 세계로 약간 한 걸음 내딛는 작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대에서 이야기할 때 결국에
보편적으로 보편 타당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지역의 매출이 굉장히 높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그것이 특정 지역의 보편 타당하고 그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는 그 패턴이 아니라 특정 이상치 때문에 나타난 예외적 현상이라면 그런 주장이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균만 보지 말고 제가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 그 1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 실습에서 그 상관관계 같은 것들 볼 텐데 오늘 강의는 사실은 뭐 이제 그 기초 통계 강의 시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 시연을 볼 때 좀 더 그 내용이 그 잘 해석될 수 있도록 상관관계를 아주 기본적으로만 짚어볼 텐데 뭐 상관관계의 뭐 어떤 수학적인 그 공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먼저 이제 그 코베리언스라고 부르는 공분산을 계산하고 공분산이라는 것은 두 개의 숫자가 있을 때 두 개의 숫자의 쌍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관측값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관측 대상,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뭐 객체든 뭐 매출 트랜잭션일 수도 있겠고 그때 이제 특정한 레코드에 있는 두 개의 숫자 쌍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만 코베리언스는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회사 영어 시험과 수학 성적 간의 그 코베리언스를 계산했을 때 어떤 학교는 0점에서 10점 만점인 경우 어떤 학교에서는 0점에서 100점 만점인 경우 그렇게 숫자의 스케일, 유닛에 따라서 그, 그 코베리언스가 크게 그 양으로 무한대, 그래서 음으로 무한대까지 그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얘를 약간 정교화한 것이 correlation coefficient, 그러니까 상관계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correlation coefficient는 마이너스 1에서 1밖에 움직이지 않고 결국에는 두 개의 숫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뭐 보시면 다 너무 쉽게 해석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상관계수를 볼 때 중요해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상관계수는 또는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직선적 관계만을 계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3번에 있는 그림처럼 어떠한 그 비선형적인 관계인 것은 현실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상관계수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0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그 두 변수의 관측값들을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직선으로 이렇게 피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라인을 못 찾는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 시각화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이 장표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 시각화를 한다고 해서 그 현실 세계를 좀 더 촘촘하게 우리가 그래놀러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좌측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떤 뉴로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성 검사에서 그 우리 입사 지원자의 정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어떤 지표예요. 뉴로티시즘은. 그래서 높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인데 Y축에 있는 그 급여 수준과 그 뉴로티시즘, 그러니까 정서적 불안정성 점수를 보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 회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그 연봉과 정서적 불안정성 지수를 봤더니 양의 상관관계가 있더라. 근데 얘를 또 하위 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하위 그룹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왼편에 있는 개별 레코드 관측값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한 번 더 쪼갠 거예요. 어떻게 쪼갰냐면 직급별로 쪼갰더니 개별 직급 내에서는 또 왼편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관계와 반대되는 음의 경향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그 패턴이 무조건 그 고지고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관계를 보이고 있는
그 객체들이 또는 대상들이 얼마나 동질적인가, 혹시 여기에 이질적인 집단들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감춰져 있어서 사실은 그 개별 하위 그룹 수준에서는 서로 다른 패턴을 봤는데 이게 다 구분 없이 뭉뚱그려 놨더니 왼편에 있는 패턴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실제 데이터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를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그 아주 그 정확한 렌즈를 가지고 데이터를 들여본다고 했을 때는 아, 여러 그 차원들, 이게 이제 뭐 고객이면 여러 가지 고객을 분류하는 내부적인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서브그룹핑을 해서 아,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어떤 패턴을 보는 것이 뭐그 바람직한 시각화 그 방법이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뭐 그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 그 분포를 본다고 했을 때, 아, 이제 변수 하나하나의 분포를 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매출이라는 것을 여러 제품군으로 봤을 때 그 분포를 좀 비교하는 일들이 있어요. 분포를 비교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박스 플랫이라는 것은 이제 분포를 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런 그 통계의 기초 개념을 자세히 들여다볼 건 아니지만 잠시 후 시연을 위해서 그냥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박스 플랫이라는 것은 이제 퍼센타일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전체 데이터셋의 분포를 4분위로 나눠요. 그래서 그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쿼터 1에서 쿼터 3라는 것은 하위 1분위에서 상위 3분위인데, 얘는 이제 그 전체 레코드에 그 이제 중앙값을 기준으로 50%가 저 박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중앙값이라는 것은 이제 평균이 아니라 레코드를 크기 순으로 나래비 했을 때 전체 레코드가 100개라면 50번째 또는 51번째 오는 그 중앙값이죠. 그래서 이 분포를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를 보는 건데, 이 박스 플러스의 박스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궁금한 변수의 그 양적 크기 기준으로 해서 중앙값 기준으로 위아래 20%,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의 한 50% 되는 애가 이 박스 안에 있구나.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이 평균보다는 좀 더 그 안정적인 좀 대표적인 관측값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위아래로 이제 위스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수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스커는 통상적으로 가장 작은 값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박스 플랫을 표현하는 시각화 도구에 따라서 약간의 베리언스는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 위스커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Q1과 Q3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IQR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터쿼타일 레인지, 그러니까 쿼타일 1과 쿼타일 3 사이의 간격의 1.5배 정도까지를 저 그 위스커를 한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 위스커를 넘어나는 애들은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이제 그 그냥 정하자 그런 뭐 그 약속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 박스 앤 위스커 플러스를 보면 저 위에 있는 수염을 넘어가는 애들은 그 통상적인 분포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값들이 저 위스커 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박스 안에 전체 데이터의 한 50% 정도가 이 박스 안에 위치해 있구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이런 박스 플랫을 여러 개 놓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잠시 후에 그 박스 플랫으로 한번 그 해석을 하면서 좀 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일 것 같고요. 이 얘기는 그 실습을 좀 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제가 그 스킵을 과감하게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그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그 야구 데이터예요. 야구 데이터이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기가 있었던 날짜가 있고, 던진 사람이 있고, 공을 친 사람이 있고, 그 exit velocity라는 것은 타자가 공을 친 시점의 속도가 될 것 같고요. 원치 앵글이라는 것은 그 위에 나와 있듯이 그 지평선과 그 공이 날아간 각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는 공이 실제로 날아간 거리가 될 것이고, 이벤트라는 것은 공이 날아가서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그 플라이 아웃이 됐는지, 싱글 1루타가 됐는지, 뭐 홈런이 됐는지 그런 것이고, 힛 미스는 이 오리지널 데이터셋에는 없던 것인데, 제가 이제 그 좀 변수를 가공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공, 죽은 공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바로 그럼 한번 2대1을 해볼 것이고, 제가 그 화면 공유를 바꿔볼게요, 브라우저로. 네. 아쉽게도 이 샘플 데이터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야구 데이터가 없어서 그 야구 데이터를 제가 이쪽에다가 불러올 텐데, 이 데이터셋이 궁금하신 분은 마찬가지로 이글에다가 뭐 샘플 데이터셋 이렇게 쳐볼게요. 샘플 데이터셋 찾기 쳐보면 샘이 나왔네요. 샘플 데이터셋. 네. 여기 저희 쪽 하드카운트 샘플 데이터 쌓기에서 밑에 내리면 그 하드카운트 샘플 데이터셋이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에 보시면 여기 베이스볼 CSV라고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셋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 제가 불렀고 뭐 이제 전체적인 이게 이제 데이터 프로파일링인데 뭐 예를 들면 그 전체 레코드를 봤을 때 론치 앵글은 이런 분포를 갖는다, 뭐 최대값은 어떻고 평균은 어떻다, 이런 그 통계 값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2대1을 시작할게요. 자, 좀 뭐 예. 개별 레코드를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제 디스턴스가 있는데, 디스턴스가 있고,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벤트, 그러니까 뭐 이벤트의 적절한 번역은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 홈런일 때 디스턴스는 평균적으로 397이었고요. 이게 희생 번트겠죠. 희생 플라이 아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희생 뜸볼의 경우에 홈런에 육박하는 평균 거리가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개별 이 바 안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홈런을 쳤던 510개 이벤트의 평균적인 거리일 거고, 지금 이 희생 플라이 DP가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공이 멀리 날아갔다가 아웃된 경우에는 레코드가 달랑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통계에서 뭐 하나를 갖고 평균을 구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 바차트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보편 타당한 홈런의 특성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갖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개별 레코드로 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분포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포를 보면 이제 박스 플롯이 나오죠. 그러면 볼게요. 그 홈런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 그러니까 그 홈런 레코드가 아까 570여 개 있었는데 570개 레코드를 봤더니 중앙값이 407이고 최대가 481이었고, 눈으로 봐도 아웃라이어는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얘가 필드 에러인데 그 외야에서 뭐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턴스에 아웃라이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필드 에러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3분위와 1분위 안에 50%의 레코드가 있지만 이렇게 좀 아웃라이어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박스 플랫이 아주 실무자들은 알아야 되지만 보고하기 좋은 차트는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일상의 데이터를 보는 문법 속에 박스 플랫이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뭐 95% 신뢰 구간 정도를 보기도 해요. 95% 신뢰 구간이 뭔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블로그에 보면 제가 간단한 설명을 달아놨는데 이게 이제 많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야구 데이터를 갖고 이런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떤 값들이 차이가 날 때 이 차이가 본질적인 거냐, 이게 우연인 거 아니냐, 이 차이가 어떠한 우리 현실에 반영인 데이터에 있는 어떤 질서의 반영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90% 신뢰 구간을 이야기해서 이것들이 겹치지 않으면 최소한 전통적인 통계학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차이가 우연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히트맵 형태로 해서 어디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는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분포 이 정도로 하시면 저는 하겠고 여러분들은 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실습 직접 해 보시면서 자기 데이터로 평균을 넘어서 분포를 봤을 때 처음엔 어색하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결국 우리가 단순한 주장을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고자 하는 이런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의 분포를 보고 보아야 한다는 점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상관관계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제가 색상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디스턴스 말고 론치 앵글과 공의 속도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Y축에는 우리가 공을 쳤을 때 몇 도의 각도로 공이 날아갔나가 나와 있고 X축에는 그때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각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랐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는 5만 가지는 아니고 수십 가지의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홈런. 그래서 이거를 쪼개보는 것들이 중요한데 쪼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색상으로 이벤트를 나눈 다음에 하나하나 더블 플레이가 어디쯤에 있는지, 빌드 에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홈런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홈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론치 앵글이 높아질수록 속도가 좀 낮은 경향도 보였죠.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이벤트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분할, 영어로는 이제 이게 패시팅이라고 하는데 또는 스몰 멀티플 기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제각각인 것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서는 이벤트로 데이터를 하위 그룹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일 거예요. 그럼 최소한 론치 앵글과 공의 속도 간의 관계는 홈런인 경우에는요 어떻고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뭐 필드 에러인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굉장히 약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제가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시간도 딱 30분이 흘렀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뭐 다른 예시를 들면서 더 장황하게 풀 수는 있지만, 뭐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우리 동안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뭐 10분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영상, 강의, 교재, 그리고 뭐 관련된 내용들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차대리님 뭐 클로징 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자유롭게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네.